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주택자 갈아타기 완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부터 집값이 정말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반년도 안 된 사이에 1, 2억 정도 급등한 지역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강남 상구를 시작으로 올라갔다가 마용성과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좀 핵심 지역, 서울 옆세권이라 불리는 성남시나 광명 지역, 안양 이런 지역까지도 다 1, 2억씩 올라간 상태죠. 자, 집값이 올랐습니다. 자, 모든 1주택자가 지금 상황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현재 불만 많은 1주택자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미반득 지역 거주자. 왜 우리 빼고 다 오르냐? 그래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하고 완전 다른 분위기고, 수도권 안에서도 외곽 지역이나 구축 아파트는 이제 상승한다는 거에 대해서 체감을 잘 하지 못해요. 자, 또 다른 불만 많은 1주택자는요, 바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 자, 갈아탈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3억 올랐어. 이런 상담 굉장히 많이 접수됩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고난도로 분류되는 것 바로 아파트 갈아타기입니다. 집값 상승은 비싼 아파트로 시작해서 아래 가격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상승장 때 갈아타기 하려면 어떤 일이 생긴다? 갈아타는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갈아타는 비용만 증가하겠습니까? 덩달아 오른 것이 취득세하고 인테리어 비용이죠. 왜 인테리어 비용은 상승장 때 더 늘어나냐? 당연히 집을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업자한테 맡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네. 그래서 굳이 가격을 낮춰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값 다 주고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상승장 때 갈아타기를 한다면 실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갈아타기는 하락장이 좋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부동산 하락장에는 고가 아파트든 저가 아파트든 할 것 없이 동시에 하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내 것 과감하게 싸게 팔고 갈아타는 집 싸게 사면 돼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될 수 있고, 이게 솔직히 갈아타기의 정석입니다. 하락장 갈아타기에 걸림돌이 있어요. 자, 집값이 왜 떨어질까요? 거래가 안 되니까 매물이 누적됩니다. 자, 그 어떤 단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매물은 쌓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가 결정되는데,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구조가 되는데, 매물이 누적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급매물이 출현하고요. 이 급매물 간의 경쟁으로 이제 가격이 폭삭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하락장 때는 부동산 가보면 어떤 이야기 듣는 줄 아세요? 매도자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무도 집 보러 안 온다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팔 수가 없다는 거죠. 하락장의 특징 간단합니다. 랜드마크 단지만 간간히 거래되는 정도예요. 세대수가 적은 단지는요, 사실상 좀비 상태, 부르는 게 가격인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갈아타기 어려운 이유는요, 내 집을 파는 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상급지로 이동 자체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저희 쇼킹부동산 구독자분들 중에서 30대 분들하고 40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소득이 높은 젊은 부부들이 내 집만은 지금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어떤 집을 사야 된다? 대단지를 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현재 상황으로 돌아와서 지금 갈아타기 괜찮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각각 사례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억 초과 아파트 갈아타기는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5억 초과 아파트는 지금 반등폭이 굉장히 강했고 정구점 근처까지 간 곳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은 지금 갈아타기를 추천드리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시는 케이스가 많지 않고 2주택 이상 분들이 다 처분하고 갈아타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갈아타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주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도요, 지금보다는 좀 겨울에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이 좀 매도 물량이 많은 편이에요. 2주택 전략이 나쁘지 않은 게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죠? 더 넓은 면적에서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같이 올라가요. 자, 만약에 내가 주택수를 늘렸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시기에 주택 두 채에서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해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더욱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갈아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택수를 늘리게 되면 먼 미래에 더 수월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억 이하 아파트로 갈아타는 건 괜찮나요?
뭐 다 갈아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래에 해당된다면 한번 적극 고려해 보세요. 가구 소득이 높은 젊은 부부,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 재건축 사업성이 없는 구축을 보유한 사람, 그리고 준공 후 10년이 지난 8억 이하 아파트. 이제부터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소득이 높은 사람은 왜 갈아타기를 고려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잘 버는 사람은 그만큼 좋은 집을 찾는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좋은 집을 찾는 거 뭐 교통적인 목적이든 교육적인 목적이든 빨리 움직일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왜? 자녀가 크면 걸림돌이 많이 생기거든요. 일단 아이들이 반대를 해요. 좀만 커도 나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다고. 또 하나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40대 후반 정도가 되면 사교육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집에 그렇게 많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젊은 부부들은요, 내 집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투자하셔서 삶의 질을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수가 작은 단지를 보유한 사람도 갈아타기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성비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이 세대수가 적은 단지거든요. 자, 세대수가 작다는 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황금성이 낮다는 뜻도 됩니다. 황금성이 낮다는 거는 집값이 과열일 때만 팔 수가 있다는 뜻도 된다는 거죠. 그럼 수요자가 나타났어요. 수요자가 나타났다는 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는 뜻이고 그때 과감하게 갈아타는 게 가능합니다. 약간 좀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해서 갈아타셔야 돼요. 세대수가 적은 단지는요. 재건축 사업성이 없는 구축도 갈아타기 고려 대상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을 결정하는 요인, 뭐 용적률과 평균 대지 지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바로 입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아파트 값에 4억에서 5억 정도 더 보태면은 이 가격에 일반 분양이 잘 될 것인가?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수도권 외곽 지역의 구축들은요. 그게 해당이 안 되면요. 과감하게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8억 이하 주택도요, 이제는 좀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저희가 요즘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영상을 자주 말씀드리죠. 10년 만에 대규모 신도시 공급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 물량이 적지가 않아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64만 호를 지정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좀 많은 물량이 문제가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도시 공급은 어떤 걸 의미해요? 8억 이하 아파트 공급이 크게 증가한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내 집을 사줘야 되는 사람들이 다른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 선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주는 겁니다. 그럼 내 집이 준공 후 15년이 지나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애매한 입지예요. 뭐 비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아파트가 많지 않고 좀 낙후된 지역이라서 자녀 키우기 좋은 안 좋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민되면요. 갈아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갈아타기는요, 단기적 실익이 적어요. 자, 대한민국 아파트는 갈아타는 비용, 아파트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취득세에다가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요. 특히 다주택자들이 처분할 경우에는 이제 일부 양도세도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도 다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내 자산이 좀 많이 깎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아타기는요, 지금 당장 막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막 내가 이익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보다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볼 때 좀 갈아타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접근하실 분들은 이번 갈아타기 이 영상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8월 17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요즘 화제의 분양이죠. DH방배, 방배 5구역의 청약 전략과 피로자금, 안전마진, 향후 전망까지 총정리해드렸습니다. 서울의 고가점 무주택자분들은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저렴한 이용 요금이에요.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